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그 집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어떤 업체들을 골라야 되고 어떤 자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뭘 선호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때 포트폴리오 먼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지 그걸 먼저 포트폴리오로 확인을 한 다음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그 공간에 어울리는 컨셉, 내가 원하는 컨셉이 어떤 건지 여러 사례들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카페를 가봤는데 이 카페 공간이 내 안방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사진들도 많이 찍고 혹은 인터넷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자료도 많이 찾은 다음에 방별로 혹은 공간별로 컨셉들을 정해 놓는다면 조금 더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사례가 있는 업체들을 첫 번째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업체나 가서 저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들은 수주를 위해서 당연히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인테리어 업체와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봐야 나중에 소통하기가 원활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입만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결과물 가지고 와야 사실 검증이 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막 믿음감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업체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하시지 마시고 사진으로 대화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소통할 수 있는 이미지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될 텐데 한 업체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 솔직히 가격이잖아요.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려면 한 업체만 고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자재여도 인테리어 비용이 다 다르니까 여러 업체를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하나가 지역적인 물리적인 거리들, 예를 들어 내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현장도 관악구고 굳이 관악구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갈 필요가 굳이 없다. 왜? 공사팀은 또 다른 곳에서 오니까 어차피 이동해서 컨설팅도 가능하고 시공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전 지역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꼭 동네 업체를 찾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금액과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그럴 때 꿀팁은 그 내가 생각한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충분히 대화를 나눈 이후에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하고 어느 정도 뺄 거는 빼고 하면서 이제 금액 조정도 충분히 되니까 되게 다양한 업체를 선택을 하시면서 나와 가장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업체, 믿음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우 씨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업체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공사 이후에 AS를 해주는 업체가 좋지 않을까. 안 해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업체별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 공사 예산 자체에 태워져 있다 보니까 AS에 대한 비용은 사실 그 이후에 낼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AS 할 때는 무조건 추가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견적서 혹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안 보실 수가 있고, 모델링은 좀 하지만 실력은 좀 허접한, 좀 걸렀으면 좋겠다.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요청을 하면 돼요. 난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 사진들도 충분히 가져가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사 전에 어떤 모습으로 탄생되는지에 대한 디자인을 받아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냥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업체들이 주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약을 해야만 저희가 해드려요 라고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꿈꿨던 방의 공간들을 이 친구들이 디자인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단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걸러야 되는 인테리어 업체로 저는 되게 허접하게밖에 못하는 업체들을 반드시 피해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 인테리어 작업물이 나가다 보면은 저희는 모델링 당연히 해드리고 VR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내보내드리잖아요. 근데 돈 받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작업을 받아서 보면은 그 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못하는 업체들은 돈을 얼마 주더라도 못해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시공 현장에서도 100%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체들이 가장 고객에게 적합한 업체지 않을까. 그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상한 업체들은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테리어 업자들 약간 욕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뢰한 고객들이 만족한 집에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고객들은 잘 모르는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분명히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스프링클러를 없앤다, 누구나가 저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법규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전문가인 업체들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혹시나 어떤 점검이 나왔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 특히 상업시설에선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저 자재를 선택한다든가 어떤 그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들, 고객들은 잘 모르거든요. 추후에 1년, 2년 지나고 어떤 뭐 점검이 나온다든가 관리사무소가 와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었는지를 실제 고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더 많이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싸게 해도 막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생기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업체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교 견적들을 많이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방법, 비교 견적을 가지고 상대 업체에 가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지, 조금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업체들이 분명히 수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너무 막 자주 하고 악용을 하게 되면 진상 고객처럼 찍힐 수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게, 자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작업만 해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그건 또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갖고,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 네. 그걸 못하게 하는 업체는 그냥 믿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널린 게 인테리어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재를 사서 가셔도 되고, 변기를 사서 가셔도 되고, 세면대를 사서 가셔도 되고, 조명을 사서 가셔도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려워요.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게 현장에서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답답하고, 현장 아저씨들을 좀 막 거칠고 그래서 말 꺼내기도 무섭고, 그런 거 전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현장 소장 혹은 대표님들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장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건축주의 역할, 그리고 고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마냥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됐어? 그럼 또 재료를 바꿔보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업체들을 만나든지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업체들하고 일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집에서 멋있는 삶, 내가 원하는 삶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